안녕하세요.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제가 그분의 어린 시절부터 어떤 것들을 과연 해왔기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뭔가 조금 흔적들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 찾아본 내용들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워렌 버핏이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그분이 193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국 나이로 따지면 88 되려나? 89가 되려나? 조금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88세 정도 돼요. 뭐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진짜 나이가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들으셨죠. 그분이 이제 어릴 때 했던 제가 느낀 정말 신기하게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했던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일은 우리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한테 하는 교육하고는 사실은 좀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집안 자체가 좀 다르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다른 교육,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확률이 사실은 매우 높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감안하고 봐야 돼요. 실제로 워렌 버핏의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도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출신인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보면 거의 상위 뭐 0.1%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분이 이제 어릴 때 뭘 했냐면, 뭐, 배경은 뭐 그렇다 치고요. 거기서 이제 뭐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뭐 다 찾아보면 뭐 쟁쟁하겠죠. 그런 건 좀 제외하고요. 이분이 이제 6살 때 했던 게 뭐냐면, 껌하고 콜라를 팔았어요. 껌하고 콜라. 지금 이분이 6세 때면 82년 전이란 말이에요. 82년 전, 82년 전에 콜라를 팔았다? 아마도 그 당시에 콜라는 정말로 획기적인 것이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부심에 나와서 뭐 하늘에서 콜라가 붕 떨어지니까 부심에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뭐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전 이야기거든요. 거의 뭐 콜라가 처음 나왔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 껌도 마찬가지예요. 껌도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종류별로 껌이 정말 많았고 정말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보다 더 전이니까, 물론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좀 더 앞섰으니까요. 6살 때 껌과 콜라를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요, 11살 때 차트를 보고 우선주를 사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요. 음. 특히나 이 우선주는 어떤 우선주냐면, 이 시티즈 서비스, 도시에 뭔가 서비스하는 그런 우선주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해요. 11살 때. 뭐 따지면 8살, 9살, 10살, 11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12살 때쯤 돼서 워싱턴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15살,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본인이 태어났고 계속 거주했었던 그 오마하 북부의 그 농지를 4만 9천 평을 사요. 15살 때. 그리고 17살 때 뭘 했냐면 핀볼 머신 대여 사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만 보면 6살 때 껌하고 콜라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11살 때 주식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살 때 부동산 농지를 매입했고요. 17살 때 핀볼 머신 대여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어릴 때 20대 그 전에 했던 일들이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저는 그 이 네 가지가 너무나 이제 신기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 스스로 한번 곱씹어 봤어요. 첫 번째, 껌과 콜라를 팔았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물 거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현물, 눈에 보이는 이 거래, 이 물건이 실제 사람들 사이에 거래가 될 수 있는지, 그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것을 경험하게끔 위에 부모님이
해준 거죠. 사실은 6세 때 뭘 그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11살 때 차트를 했죠. 현물이 아닌, 그러니까 주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물이 아닌 다른 투자, 주식 투자를 이제 해보게끔 한 거고요. 주식 투자보다 현물을 먼저 하게 한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게끔 했죠. 부동산 거래에 의해서 너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물건을 이제 거래시키는 것을 하는 게 좋을지, 개인 사업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가 되는 게 좋을지, 주식 투자가 되는 게 좋을지, 그것을 이제 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했던 건 뭐냐면 핀볼 머신 대여 사업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 사업자 정도가 아니에요. 뭐 한두 개 팔아보는 게 아니라 대여를 통해서 나중에 이걸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비즈니스까지 같이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미 네 개의 영역을 다 맛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재미난 게 잘 봐요.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에 보면 이 네 가지 이 뭐죠? 사분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이제 직장인, 하나는 전문직, 하나는 투자가, 하나는 사업가. 이 네 가지의 길이 있다. 꼭 오른쪽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러니까 투자가가 되려나 사업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네 가지, 이 워렌 버핏이 했던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대부분 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에요. 역시나 오른쪽에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나눠서 현물이냐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 주식 투자 사업가까지 이렇게 다 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6세 때부터 19세까지 어떤 교육을 계속 시켜요. 보통 우리가 하는 교육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을 하죠. 그게 거의 90% 포커싱 되어 있어요. 나머지 뭐 10%에서 30%는 이제 뭐 음악도 배우고 나머지 예체능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겸해서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메인은 항상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시키고 있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끝나나요? 안 끝나죠. 거기서 또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죠. 그 취업도 기왕이면 그냥 회사원이 아니라 전문 직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그림을 그려 나가죠. 그래서 너 의사해, 너 변호사해, 너 판사해, 너 뭐해, 뭐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녀한테 교육은 대부분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에서 이야기하는 직장인 또는 전문 직군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것을 계속 서포트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은 어떻게 했느냐? 이 비중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제로에 가깝고 오른쪽 이 두 가지를 가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영역, 현물과 현물 아닌 거, 부동산 그리고 사업까지 이것을 이제 다 맛을 보도록 해줬다라는 게 그것을 10대 때 맛을 보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는 좀 늦거든요. 왜 늦냐면 빨리 맛을 봐야 그 중에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선택하고 나면 그것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묵혔을 때 그게 이제 복리 효과가 나중에 쫙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주식 투자를 딱 2년만 더 빨리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자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많은 자산들이 언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쭉 보면 최근 한 10년 동안 벌어들인 그 수익이 사실은 거의 8, 90% 이상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리 효과가 그대로 적용됐다라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 투자한 것은 사실은 수익률은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렇지만 굴리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그 비중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고 2년만 빨리 했으면 엄청났겠죠. 우리가 그 신문지를 가지고 뭐 16번을 접으면 달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16번이 아니라 18번을 접는다면 이건 거의 뭐 은하계까지 저 가는 것이거든요. 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 교육을 꼭 뭐 이런 식으로 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아마도 성공한 사람들은 조금 다른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조금 들여다보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단 오렌 버핏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과거 이야기들도 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들은 제가 좀 관심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약간 IT 기업 오너라든지
또는 또 이런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해서 뭔가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린 시절은 도대체 어땠는가에 대해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사실 책 볼 때도 그쪽 그 부분을 되게 관심 있게 읽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정리되고 생각날 때마다 또 영상으로 한 번씩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워렌 버핏 관련해서 또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아,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워렌 버핏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요. 일단은 이분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봤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그 부동산은 얼마큼 좋은 부동산인지, 그리고 부동산으로 투자를 혹시 한 게 있는지, 또는 본인 회사를 이제 빌딩을 세우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부동산으로 이용했던 건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분은 약간 좀 특이해요. 다른 성공한 사람들과 좀 다르게 부동산에 대해서 어, 깔고 안고 있는 돈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깔고 있지 않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은 그것보다 이 탄력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건 이분이 어, 오바마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오바마에 있는데 고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분이 1958년도, 그러니까 한 28살, 28살에 그때 집을 딱 매입했어요. 근데 그곳에 60년째 거주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물론 집 하나가 아니라 조금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그곳은 60년째 오바마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많이 알려져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기도 하고요. "야, 어디가 오바마 집이야." 이러면서 관광객들이 또 뭐 와 가지고 "야, 저긴가 봐, 저긴가 봐." 너무 평범하게 생겨 가지고 그 집이라는 걸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웃집들이 이제 있으니까 또 관광객 이웃집들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담벼락을 높게 하고 막 CCTV 달아 놓고 그런 게 우리나라의 이제 통상적인 모습인데 이분은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CCTV 설치도 안 했고요. 그리고 높은 담벼락 설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야, 정말 좀 본받을 만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떻게 출퇴근을 할까? 왜냐면 직주 근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강남에서 송화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수요층이 많기도 하기 때문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거주하는 집을 지방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사랑 가까운 거리에다가 그냥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집값이 같이 올라가고, 뭐 일석이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뭐 실리콘밸리부터 시작해서 뭐 워싱턴 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 오바마는 도대체 어디 살고 있지? 근데 왜 오바마 여기서 아니 워렌 버핏은 어디 살고 있지 보면 오마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럭셔리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출퇴근하지라고 보면 그곳에 가까운 곳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회사 건물을 이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조차도 본인이 지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지어 놓은 거를 임차해서 그냥 자기 사무실용, 자기 회사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깔고 있는 걸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실제 부동산 관련해서 본인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60년째 살고 있는 이 집이 물론 과거보다 한 10배 이상 오르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걸 내가 이 집을 안 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사고 그걸 내가 생각하는 똘똘한 가치주에다가 주식으로 묻어놨다면 걔는 10배가 아니라 한 300배 이상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레버리지에 대해서 깔고 있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내 집은 있더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끔씩 휴양할 수 있는 휴양지에도 본인 집이 한두 개 이상씩은 또 있어요. 있고. 근데 어쨌든 평범한 자산가들하고 조금 유형이 틀려서 제가 관심 있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의 것을 조사하면서 내가 이제 내 일생활 속에다가 이걸 대입해 보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자녀에게 나도 마찬가지지만 자녀에게도 학문적인 지식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올인하기보다는 장사,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일찍 시작하도록 그것을 빨리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 계좌도 만들고 또 소정의 금액 가지고 투자도 해보고 또 증여를 조금 해줘서 증여한 거 가지고 또 본인이 원하는 주식도 한 10년 동안 팔지 않은 것도 사보고 또 부동산도 하나 사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전달도 하고 소비하게끔 하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도 조금 빨리 맛보게 해준다면 뭐 국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왜냐면 국영수를 잘하고 나더라도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꾸준하게 있단 말이에요.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결국 마지막에 되면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알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서포트를 조금 부모로서 조금 더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이라도 장기 주식 투자하면 버핏처럼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에 부풀어서 이렇게 막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버핏은 6살 때부터 전문가의 길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 80년째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마흔이 넘어가지고 이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한 50년만 지나면 할 가능성 있어요. 근데 50년 지나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꼭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요만큼 했지만 나는 요만큼이 아니라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될 확률도 있다라는 거. 전자는 35년 이상의 노하우가 쌓인 사람이기 때문에 후자가 그걸 따라잡으려면 75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30년 동안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20년 동안 수익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많아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하우도 쌓아야 되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실전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거를 불리고 불리는 그 시간도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욕심을 많이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그 욕심을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에게 좀 길을 열어주면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상 랭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